안녕하십니까. 2023 한국망막변성협회 정기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MD 치료에 있어서의 약물 전달 체계에 관련된 건데요. 앞서 이제 좀 간략하게 또 이기환 교수님 발표나 이런 데서 소개가 됐는데 조금 어떤 개념인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눈에 AMD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망막에까지 약물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많은 장벽들이 있어서 어, 이 치료 농도의 약물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사 이런 장벽들을 통과해서 이제 망막에 약물이 전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치료 농도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목적이 바로 이제 약물 전달 체계 연구라고 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우리 눈에 존재하는 배리어를 장벽을 바이패스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트라비트럴 인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1960년대부터 사실 우리 눈의 어떤 약물 분출을 좀 천천히 그리고 이제 그 일정하게 잘 이렇게 분출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그 서스테인드 릴리즈 방식은 요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쉬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요구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긴 기간 동안의 어떤 그 유효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이 적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약물을 대체하거나 또는 이 약물 자체가 생체 내에서 자연 흡수가 되면 좋겠고요. 이제 특정 어떤 질환별로 타겟티드 세라피가 가능하면 더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약물들과의 병용 치료가 가능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런 그 대상 물질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여기 이거는 AMD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지만 뭐 녹내장이나 유베아티스와 같은 다른 질환군까지 확대를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 연구 중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인트라비트럴 인젝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라비트럴 인젝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AMD 치료에 있어서 가장 흔하고 이제 주된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어떤 치료에 대한 부담 그리고 관련된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플란트들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개발되고 또 연구 중인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눈에서 이제 서서히 약물이 유리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유효한 치료 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그 주사 횟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초의 그 슬로우 릴리즈 임플란트는 이제 비트라서트라는 게 있는데요. 1996년에 CMV 레티나이티스 치료에 FDA 승인을 받은 약제로서 이제 겐시클로버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릴리즈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일정한 약물의 그 방출이 이제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를 통해서 이제 치료 농도를 유효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고 이제 시스테믹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체 내에서 흡수가 되는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임플란트가 있고 이제 흡수가 되지 않는 논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이제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생체 내에서 흡수가 돼서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제거할 필요가 없죠. 이제 반대로 논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이 다 소진된 경우에는 제거를 해줘야 되거나 또는 다시 이제 임플란테이션을 시행해야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임플란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브리모 DDS라는 거는 브리모니딘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리모니딘 400 마이크로그램을 함유하고 있는 폴리머인데요. 이제 브리모니딘은 아시다시피 이제 선택적인 알파2 아드레너지 아고니스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안압 하강 효과에 의해서 이제 녹내장 치료 약물로 유명한 건데 이게 이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사이토 이제 뉴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어서 이제 우리 눈에 있는 어떤 포토리셉터 로스를 좀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어떤 치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리모 DDS 연구 이제 페이스 2를 보면 이제 3개월 간격으로 이런 브리모 DDS를 주입을 했을 때 이제 24개월까지 이제 결과를 보면 쉔 그룹의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약 7% 정도 지역 그룹의 아트로피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30개월 결과를 보면 통계적인 유의성 확보가 됐지만 이 분은 이제 N수가 너무 적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그 연구가 조기 종료된 거는 이제 모든 그 대상군에서의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한점 때문에 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에서는 어떤 그 브리모니딘이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하는 그 결과는 있었다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베리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독특한 이제 기술인데요. 이제 상온에서는 이렇게 액체로 존재하지만 이게 눈 안에 들어가서 유리체 내에서는 고체 형태의 이제 겔로 변하게 되고 이런 구 형태를 보이는데 이 내부의 약물이 이제 서서히 유리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길게는 1년까지 이제 약물이 그 검출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제 이 베리솜 테크놀로지의 장점은 여기에 어떤 물질들을 주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을 주입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앞서 한번 언급이 됐던 하이드로겔 테크놀로지도 이제 베리솜과 좀 유사합니다. 이제 더멀 리스판시브 다시 말해서 이제 상온에서는 액체로 존재하지만 이제 그 인체 내에 주입되게 되면 이제 고체 형태의 겔로 변하게 되는 물질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에플리버셉트 하이드로겔을 주입을 했더니 이제 좀 기간이 길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베바시주맙이나 라니비주맙을 하이드로겔에 어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AMD의 어떤 치료 후보군에 이제 하이드로겔에 태깅을 해서 이제 주입을 해봤더니 이게 12개월까지도 약물의 그 효과가 지속이 되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임플란터블 레저버입니다. 이제 리프레니쉬 마이크로 펌프라고 불리는 요거는 이제 아메드 밸브와 약간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서브 컨정티바에 이렇게 이제 그 수처를 통해서 고정을 하고 긴 캐뉼라를 이제 파스쿠라를 통해서 그 비트리어스로 인트라비트리얼 캐비티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일렉트로라이시스 기전에 의해서 약물이 이제 캐뉼라를 통해서 유리체 내로 전달이 되는데 이제 체크 밸브가 있기 때문에 역류는 방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간편하게 이렇게 트랜스 컨정티발로 리필 그 포커스가 있어서 여기에다 이제 주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뭐 눈을 찌르는 그런 거는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리필 간격도 길어서 이제 그 자주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PDS, 아까 포트 딜리버리 시스템 라니비주맙을 이용한 이 그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 펌프와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튜브를 여기 이렇게 스클레라에 고정을 해서 약물이 분출되도록 하는 건데요. 이제 FDA 승인을 받았지만 앞서 이제 이기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는 조금 포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 자체는 좋은데 이제 2년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고 보니까 이 PDS 시스템 자체가 이제 6개월에 한번 리필을 하는 건데도 이것이 매달 라니비주맙을 주사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티큘레이티드 드럭 딜리버리인데요. 이제 나노 파티클이나 마이크로 파티클로 대표되는 이런 파티큘레이트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은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 나노 파티클, 마이크로 파티클로 나누지 원리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PLGA라고 하는 그 생체 내에서 톡시시티가 없고 또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 드럭 딜리버리 플랫폼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하는 물질들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여기에 태깅할 수가 있고 또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 목적,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이제 타겟 세라피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구 형태의 안에 약물을 함유하게 되는데 이 뭐 서피스에 이렇게 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포의 크기가 크고 개수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유리체 내로 주입이 되게 되면 뭐 디퓨전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서피스가 손상되면서 약물이 자연적으로 유리되는 방식 또는 이제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디퓨전 방식으로 인해서 되는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약물이 유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나노 파티클이나 마이크로 파티클 방식에도 이제 현재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프로틴 인캡슐레이션 하는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인젝을 했을 때 초기에 이렇게 이제 그 파괴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또 이 프로틴 자체가 이 원활하게 유리가 되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 또 하나는 이제 프로틴이 유리가 됐으면 이게 액티비티를 보여야 되는데 액티비티가 이제 소실돼 버리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좀 더 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파티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약물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베바시주맙을 태깅한 나노파티클이나 마이크로파티클 제제인데요. 이거를 유리체 내로 주입을 했을 때 토끼 눈에서 이제 뭐 8주까지도 이제 그 비트리어스의 유효한 농도가 유지됨을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반감기가 거의 한 2.5배 가량 이렇게 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베바시주맙만 여기에 태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뭐 물질들도 여기 나노 파티클이나 마이크로 파티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도 좀 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캡슐레이티드 셀 테크놀로지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이 유전자 조작된 셀 라인, 그러니까 세포줄을 특정 물질을 분비하도록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이 스캐폴드에다 주입을 하고 이 세미 퍼미어블 멤브레인으로 감싸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세미 퍼미어블 멤브레인의 역할은 이 세포가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우리 눈 속에서 어떤 산소나 영양분은 주입이 되게 하고, 또 이 치료 약물은 방출을 하는 대신에 이제 면역 세포나 면역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은 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서 세포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캡슐레이티드 셀 테크놀로지의 장점은 이 셀 라인을 어떻게 유전자 조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 한 번의 어떤 이 셀 테크놀로지로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 인디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 대표적인 게 레넥서스라 그래서 이제 휴먼 RP 셀 라인을 이용한 건데요. 이거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제 실리아리 뉴로트로픽 팩터를 분비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실리아리 뉴로트로픽 팩터의 포토리셉터 로스를 줄이는 효과로 인해서 이제 RP나 또는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어떤 치료 효과를 보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여기 스컬레라에 앵커링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고, 우리가 슬리램프로 보면 이 릴리즈되는 그 팁이 이 끝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1, 2 스터디가 이제 RP와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를 대상으로 해서 됐는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달성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그 디제너러티브 디지즈 이제 막텔 타입 2에는 그 효용성이 이제 입증이 돼서 현재는 이제 페이스 3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FDA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서둘러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 테크놀로지는 이거를 이제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분비하도록 이제 특정하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AMD 치료에 있어서 매우 좋은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